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전세에 대한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3억 올려달래요. 전세 대란 온다. 8월 계약 갱신 청구권 만료. 신규 계약은 시세대로 가능해져. 법 시행 후 서울 평균값 30% 들썩. 물량 품귀까지 겹쳐 임차인들 부담. 사실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이제 뒤로 가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제 7월달, 8월달이 되면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다음에 한 바퀴라 할 수 있는 2년이 지나갑니다. 아주 간단히 생각을 해볼까요? 2년 전에 뭐 7월달, 8월달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그때 이미 갱신권을 사용하셨겠죠. 갱신권이 생겼으니까 그때가 좀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 임대차 3법 발표한 직후에 그때 정말 진통이 심했어요. 집주인도 세입자분들도 서로 마찰이 되게 심했는데 그때 어쨌건 간에 임차인분들은 갱신권을 열심히 썼거든요. 그러니까 갱신권을 한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못 쓰거든요. 그럼 이번에 못 쓰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7월, 8월에 임대차 3법이 2020년도 7, 8월에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2년 후인 7월, 8월부터 순차적으로 갱신권을 그때 썼던 분들이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순차적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요번에 갑자기 7월, 8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갱신권이 끝난 분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세 폭등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전월세가 안정될 거란 뜻이 아니에요. 임대차 3법 통과시키고 다주택자를 계속 누를 때부터 임대차 시장은 이미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 지금 잘못한다고 내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잘못하면 한참 있다 망해요. 이거랑 쉬워요. 고1이 놀아요. 대학 갈까요? 아직은 기회가 있죠. 고2가 놀아요. 약간 아슬아슬하죠. 고3이 놀아요. 그럼 이제 위험하잖아요. 근데 재수생이 놀아요. 삼수생이 놀아요. 삼수생까지 이해하시죠? 사수생이 놀아요. 그게 뭐예요? 포기한 거죠. 고1, 2, 3, 재수, 삼수. 6년 차인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1 때 공부 안 하는 애가 나중에 하겠지 믿으신 거. 고2 때가 공부 안 하는 거 하겠지 믿으신 거 다 괜찮은데 지금 사수생이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임대차 시장에 임대차 물량을 공급하는 사람은 다주택자예요. 그럼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주택자를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지금 전혀 그런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정해져 있던 일이에요. 다만 임대차 3법이 여기다가 이 기름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임대차 3법만 욕할 건 아니라고 봐요. 이미 정해진 기조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무조건적인 전세 폭등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때 어쨌건 간에 물량이 나올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자, 전세가 이제 갱신권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쫓겨나잖아요. 그건 맞는데 어쨌거나 전세 계약 매물이 나올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을 보면 작년 9월달 이후로 대출이 막혀서 물건이 안 팔리고 시장이 굳어 있었는데 전세도 올라간 매물이 나온다 해도 만약에 누군가 계약을 할 수 없다면 계약이 이뤄질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또 전세자금 대출이 풀리고 있거든요. 정리하자면은 일단은 갱신권을 쓸 수 없는 분들이 시장에 나올 거고 갱신권을 쓸 수 없는 분들이 나온 그 자리는 훨씬 더 높은 전세를 호가로 할 거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수요자가 저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람들의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임대차 3법 한 바퀴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갈 때 과연 전세를 택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보면 임대차 시장이잖아요. 임대차 시장은 전월세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아시겠지만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하면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요번에 임대차 3법 한 바퀴 때문에 전세입자에 대한 어떤 이 부담감이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늘어난 이 올라간 전세가를 계약을 해줄지 다른 데로 도망갈지를 보셔야 돼요.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전세가가 있는데 갱신권을 더 이상 못 써서 전세가를 올려줘야 돼. 나 올려줄 돈이 없어. 대출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분들이 높은 전세가를 버티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서울이랑 경기도 주요 지역에 전세가를 지금 많이 높여도 계약이 다 돼요. 그러니까
삼중 가격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올라간 가격에 누군가 계약이 될 텐데 여기서 쫓겨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쉽습니다. 더 저렴한 지역의 전세로 가든가 아니면은 월세로 가든가 아니면 내 전세가에 해당하는 집을 사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더 안 좋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전세값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전세가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만 제 생각엔 이게 매매 시장이나 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구조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매매도 부족하고 전세도 부족하고 지금 월세가 유일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에 월세 거래 있죠. 서울 기준으로 월세 거래가 거래량이 그러니까 10개 중에 2, 3년 전만 하더라도 10건이 거래가 되면 월세가 2건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4건입니다. 2배로 늘었고요. 월세 가격도 2배로 늘었어요. 많은 분들이 월세가 거래가 2배로 늘고 아파트 기준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2배로 늘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일인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게 그 올라간 월세에 계약하신 분밖에 모르는데 문제는 10건 거래 중에 4명밖에 안 되니까 메인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비중이 확대돼서 월세가 비중이 50% 6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월세액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월세가 정말 비싸지거든요. 그 다음엔 전세예요. 그 다음에 또 전세가 비싸지면은 매매예요.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뭐예요? 임대차 3법 이제 갱신권은 전세 가격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면 이 올라간 전세가에 쫓겨 나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그냥 올 초에 집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전세가랑 월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진짜 힘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시면 좋은 포인트를 얻어갈 수 있는 게 매매 시장이랑 전세 시장이랑 월세 시장이랑 연결돼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긴 아는데 왜 이렇게 각인이 안 되냐면 내 뉴스랑 그리고 신문 기사에 매매 가격만 다루거든요. 신고가를 찍었다. 3억이 빠져서 거래가 됐다. 매물이 늘었다 줄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전세 가격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전고점 대비 2억 낮게 거래가 됐다. 이게 아니라 전세는 3중 가격이니까 통계만 보면 몰라요. 매매도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개별성이 강해서 직접 나가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나마 늘어나면서 무조건적으로 올라서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게 월세예요. 왜 그러냐면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니까 집을 구하는 분들이 월세로 많이 갔고 집 주인들도 이걸 선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세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임대차 3법 한 바퀴 돌아오면서 전세 시장만 자극을 하면 전세 시장이 올라가면서 월세 시장으로 도망가면 돼요, 사실은. 방법이 된다면, 집주인들이 원한다면. 전세 입자 못 구하면 그렇게 하겠죠, 뭐. 아니면 기존 보증금에다가 지금처럼 월세만 얹겠죠. 아니면은 매매가가 싸면 매매가로 가면 돼요. 이게, 전세가 너무 비싸다. 여기 전세가 10억이야? 경기도 가니까 집이 10억이던데 그냥 사버릴래. 이래도 되고. 아니면 10억 난 너무 아까우니까 월세로 갈래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임대차 3법이 한 바퀴가 다 되는 이 시점에 월세 시장이 지금 펄펄 끓고 있거든요. 월세가 2배가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얘네가 올랐잖아요. 지금 보시면 전세값이 한 얼마나 올랐어요? 한 평균 40%? 근데 실제로 나가보시면 2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도 2배 오르고 월세도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전세를 못 구하는 분들은 월세로 가기도 애매해요. 그럼 전월세가 어쨌건 서로 주고받으면서 밸런스를 맞추겠죠. 그리고 이것마저 안 되면은 매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나오기 전에 매매 시장에 매물이 쫙 나오게 하도록 다주택자 물건이 쫙 나오게 해야 돼요. 파격적인 혜택으로. 근데 지금 이거 갖다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 양성을 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사게 해주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면서 사고 전세 놓고 사고 전세 놓고 사고 전세 놓고를 해야 돼요. 그럼 전세 물량도 나오고 매매 물량도 나오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신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좀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수요를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보실 때 그냥 기사로 나왔지만 앞으로 시장 전반을 보셔야 돼요. 전세만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의 수급이 맞을 때는 전세가 문제면 사람들이 전세가 올라가다가 매매나 월세로 도망가면서 전세가 안정이 되는데 지금 수급이 그런 지수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전세를 택할 바에는 6월달이 지나기 전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5월달에 좋은 금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도움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은 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